2025년 4월 19일 베이징 이공대학에서 교수와 학생 간의 연애 이슈가 터졌습니다. 한 교수가 자신의 제자인 한 남학생한테 첫눈에 반해 플러팅을 계속한 건데요. 그 교수는 이 학생에게 대학원 입시 문제를 유출해주고 졸업여행 또한 동행했으며 전염병 시기엔 직접 집 앞까지 찾아와 약을 전달해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눈 내리는 날에는 보고 싶다면서 이 학생 집 앞에서 2시간이나 기다리기도 했어요.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이 교수 아내와 자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더 놀라운 건 이 교수 남자인데 이 교수가 사랑에 빠진 학생 또한 남자였다는 겁니다. 해당 교수는 아내와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남자 제자의 폴라로이드 사진을 자기 교수실에 몰래 두고 그 교수실로 학생을 불러 사랑을 나누기까지 했다고 해요.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것은 이 관계를 맺었던 남학생이 갑자기 역대급 분량의 PPT를 공개했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이 남학생은 동성애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모든 교수의 행동을 참고 있었던 겁니다. 왜? 증거 모으려고. 왜? 날 비참하게 만든 이 교수의 명예를 철저히 무너뜨리려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인 걸까요? 2025년 4월 19일 저녁 베이징 이공대학교의 한 대학원생인 샤오창이 학교 홈페이지에 하나의 고발 영상을 올립니다. 그 영상의 길이는 약 1시간에 달했는데요. 영상과 더불어 그는 118페이지에 달하는 PPT 자료도 첨부했어요. 그가 제출한 모든 증거 자료는 전임 지도 교수인 국린을 고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샤오창은 영상의 서두에서 국린이 학문적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진짜 난리가 났죠. 교수가 학생과? 고발자인 샤오창은 2001년생으로 24살 베이징 이공대학교 학생이었어요. 그의 가족은 부유하지 않았고 땅 한 치도 기중했던 베이징에서 그는 전형적인 소도시의 학생이었습니다. 반면 신고당한 교수 국린은 1979년생 47살 중국 공산당 당원입니다. 그는 학사, 석사, 박사 모두 베이징 이공대학교에서 졸업했고 박사 학위 후 학교에 남아 교수로 재직했어요. 또 중국 공산당 공업정보화부에도 이름을 올렸으며 사건 전 여러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베이징 이공대학교 종신교수, 박사과정 지도교수, 베이징 이공자산경영 유한공사 총경리, 베이징 이공대학교 기계 및 상무부원장 등이 있습니다. 샤오창의 고발 영상이요. 진짜 사람들 거의 퇴근하고 컴퓨터 핸드폰 하는 시간 저녁 7시에서 8시 막 이럴 때 업로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가 올린 이 PPT와 영상들 삽시간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 측도 난리가 난 거예요. 학교 이미지가 있는데. 사건이 공개된 후에 베이징 이공대학교의 대응 속도는 그야말로 초고속 LTE였습니다. 이 학교에서 교수가 학생을 괴롭히거나 성추행하는 사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전에 이런 사건이 터지면 보통 조사에서 처분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이틀 혹은 3일이 걸렸고 그 후에 상황 보고 학교에서 대처 공지를 올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은 달라요. 샤오창의 영상이 19일날 올라왔어요. 바로 다음날 학교 측에서 공지 때리면서 국린 교수와의 선을 딱 그어버립니다. 2025년 4월 20일 새벽 2시 41분 학교 공식 웨이보 계정에 학교가 이번 제보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밤새 특별조사팀을 구성, 제보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에 들어갔다. 그 결과 대체로 사실임이 확인되어 국린의 모든 직무 활동을 중단시켰다. 이렇게 딱 적고 약 10시간 후인 2025년 4월 20일 12시 30분경 학교는 다시 공지를 씁니다. 국린의 당적을 박탈하고 교수 직함을 취소하며 행정직을 면직하고 대학원 지도교수 자격을 박탈합니다. 동시에 상급 기관의 교원 자격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국린에 대한 조사와 처분을 정말 신속하게 한 거예요. 그렇다면 샤오창이 올린 PPT에는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 내용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첫째, 교수 국린의 커밍아웃과 불륜. 둘째는 대학원 입시 문제 유출. 세 번째는 자금 빼돌린 거.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PPT에 적혀있던 내용들입니다. 즉, 샤오창의 주장인 거예요. 이걸 참고해서 들어주세요. 2021년 11월 24일 국리는 수업 단체톡을 통해 샤오창에게 개인 친구 신청을 보내면서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의 애매한 관계가 시작됐습니다. 2022년 1월 5일 국리는 샤오창한테 자기가 하고 있는 대학원 프로젝트 팀의 연말 총회에 같이 가자면서 자기 마음대로 기차표를 구매해 초대해요. 샤오창 입장에서는 교수님이 신경을 써주는 것 같아 고맙고 좋았죠. 그렇게 총회에 참석 모든 일정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때 회식 같이 간 사람들 모두 모여서 일명 회식을 하고 이런저런 얘기 나눈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사람 좀 더 가까워졌죠. 가까워졌다는 게 그냥 교수와 제자 사이에서 친밀도가 조금 더 높아진 정도? 이때 이 일을 계기로 국린, 이 샤오창한테 단둘이 밥 먹자고. 한 번은 4월 달에 둘이 그렇게 밥을 먹게 된 거예요. 그런데 웬걸 이 교수님이 한 끼에 예를 들어 50만 원이나 하는 그런 고급 레스토랑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나 밥을 먹여주네? 이게 고맙기도 하면서 좀 부담되잖아요. 난 그냥 간단히 뭐 삼겹살이나 찌개집에 가는 줄 알았지. 50만 원이나 뭐 100만 원이나 하는 레스토랑이 웬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때 샤오창이 좀 뭔가 찜찜함을 느낀 거예요. 나한테 이런 비싼 밥을 왜 사주지? 그래서 실제 이때 자기 친구한테 이런 식사 자리는 자기한테 되게 좀 부담스럽다고 이렇게 친구한테 문자까지 보냈어요. 그런데요. 사실 이때부터가 국린의 애정 공세 시작이었습니다. 이 이후로 샤오창 교수님 방으로 와봐. 너 요새 피부가 많이 상했더라. 내가 화장품점에 갔다가 네 생각이 나서 하나 샀어. 스킨케어 제품을 사다 주고 학교에서 눈이 계속 가니까 몰래 샤오창을 봤는데 애가 막 어디가 아픈 것 같아. 다른 학생들한테 물어 봤더니 아 샤오창이요? 사랑니 뺐는데 거기에 염증이 나가지고 그래서 밥도 못 먹고 아파하던데요? 아 그래? 이 얘기 딱 듣고 몰래 다른 선생님한테 약을 빌려가지고 손수 샤오창의 기숙사까지 찾아가 주고 갑니다. 또 한 번은 대학원 추천 면접을 앞두던 때였습니다. 국리는 샤오창의 이름을 논문에 올리자고 제안했을 뿐만 아닌 그가 종합평가 점수를 올릴 수 있도록 도와줬고 예를 들면 카톡으로 면접 문제 전체를 다 알려주기까지 해요. 그렇게 해서 면접도 잘 봐요. 그날이 2022년 9월 28일이었는데 이 샤오창은 PPT에서 이 날을 국린이 자신에게 공식적으로 커밍아웃한 날로 볼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국린이 샤오창한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앞으로 힘든 일이 많을 거야. 그래도 우리 늘 함께 가자. 샤오창은요. 이 늘 함께 가자라는 이 말을 단순하게 그냥 교수와 제자로서 같이 연구하고 같이 발맞춰 업그레이드해 나가자 뭐 이런 뜻으로 이해를 했대요. 그런데 웬걸 이 교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둘의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자라는 거였지. 10월부터 국리는 거의 뭐 남자지만 뭐 여자친구예요. 매일 샤오창을 아침에 깨워주고 아침을 먹었는지 챙겼습니다. 또한 국리는요 단 둘만의 시간을 만들기 위해 일부러 막 샤오창한테 심부름 시킬 게 있는 척 샤오창 학생은 수업 끝나면 내 연구실로 좀 따라와요. 와 자식의 아내까지 있는 남자가 자기 학교 남학생한테 빠져가지고 2022년 10월 10일 저녁이었습니다. 국리는 샤오창한테 메시지를 하나 보내는데 그 내용이 우린 왜 이제서야 만나게 된 걸까? 운명이 너무 야속해. 널 더 일찍 만났다면 좋았을걸.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패왕별이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봤었다고. 패왕별이 영화가 제가 잘 몰라가지고 검색해보니까 동성애적 심리가 들어간 영화더라고요. 여튼 자기가 이 영화를 30번이나 봤는데 기회가 되면 너랑 또 이 영화를 보고 싶다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약 16일 후 교수 국린의 생일이 된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하냐. 내 사랑 샤오창을 위해 샤오창과 더 편하게 연락을 하기 위해서 소위 카카오톡 비밀 계정을 하나 더 만듭니다. 그리고 되게 애정어린 닉네임으로 바꿔요.
우리 둘의 앞날이 되게 길다고 하면서 우리 둘 오래 함께하길 바란다고 하면서 지금 옆에가요. 국린이 샤오창한테 장난식으로 오늘 밤 나를 좀 돌봐줘 라고 보낸 거예요. 오늘 밤 나를 좀 돌봐달라고. 지금 보시면 사실 국린이 던지는 추파를 샤오창도 어느 정도 다 받아주는 느낌이에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샤오창은 자신의 진심이 아니었다고 얘기해요. 이 외 여러 메시지를 보면 샤오창도 막 애정어리게 말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들. 그런데 이것들에 대해서도 자기는 국린 교수님한테 돌려 좋게 경고하려고 한 말이었다고. 누가 들어도 같이 애정어리게 한 말인 건데 자기는 그런 뜻은 아니었다고 막 얘기한 거예요. 지금 옆에는 하늘이 무너지면 내가 제일 먼저 너를 돕겠다고 국린이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국린의 프로필 사진이 달이거든요. 이것도 왜 이걸로 해놨냐. 샤오창이 이 달 사진을 보낸 거예요. 나는 이 달을 되게 좋아한다고. 이게 사진이 아닌 글인 거거든요. 교수님, 저는 이 달을 되게 좋아해요 라고 보내니까 국린이 아 그래? 그럼 내가 이걸 내 프로필 사진으로 해놔야겠다 라고 해서 해놓은 겁니다. 또한 내 책상 위에 네 사진 뒀다. 내 얼굴은 안 보여도 돼. 네 얼굴만 보이면 돼 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도 있고요. 샤오창 말로는 이 메시지 받고 좀 되게 난감해가지고 그냥 하하하 아 그래요 어색하게 웃어 넘겨버렸다고. 둘은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티격태격 하면서 진짜 모르는 사람이 카톡 이 메시지만 보면 연인 사이에 대화한 것 마냥 진짜 되게 알콩달콩하게 메시지를 꽤 오랫동안 나눴어요. 실제 한 번은 대화 중에 샤오창이 먼저 국린한테 전 다른 학생들과 달리 교수님에게 단순한 존경심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린 뭐라고 답하냐. 나도 그렇다. 나도 너에게 느끼는 감정이 다른 학생들과 다르다고. 그리고 충성을 맹세하듯 나는 네가 어디에 있든 네 곁에 있을 거야. 나 지금 너 되게 안고 싶어. 아 진짜 이게 뭡니까. 서브 계정을 만든 후에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눈에 띄게 발전합니다. 자기 교수실 열쇠를 샤오창한테 딱 줘요. 언제든지 보고 싶으면 오라고. 그리고 지금 옆에가 나의 정신적 여정이라고 해서 두 개잖아요. 두 통의 편지를 쓴 거예요. 연애 편지. 널 처음 보는 그 순간 내 마음은 막 콩닥콩닥 두근거렸어. 너를 보는 그 첫 순간부터 네 손을 잡고 싶었고 안아주고 싶었고 키스하고 싶었어. 진짜 애지간히 진짜 아이고야 애절하다 진짜. 심지어 둘이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둘의 미래에 대한 계획도 어느 정도 세웁니다. 2023년 1월 4일 이날 이 두 남자 처음으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6일 후인 1월 10일 국린은 출장 명목으로 샤오창을 항저우로 같이 데려가요. 나 일 끝날 때까지 여기 호텔에 있어. 얼른 다녀올게. 이 부분에 대해서 샤오창 말로는 그래요. 이때 두 번째 관계는 가지기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국린이 일하러 갔을 때 호텔에서 막 찬 음식을 엄청 먹었다는 겁니다. 위에 탈났다는 식으로 해서 아프다고 좀 불편한 분위기를 빠져나가려고. 하지만 결론은 CR도 안 먹혔다고 하는데 어쩌면 국린의 이런 사랑이 너무 뜨거웠던 탓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샤오창이 완전히 동성애자가 아니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몇 번 호텔에 함께 간 후에 샤오창은 곧 실증을 느끼기 시작했고 심리 상태도 급격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울증이 온 거예요. 우울증 진단을 받은 첫 달, 즉 2023년 4월 12일 샤오창이 처음으로 국린에게 선을 긋습니다. 연락을 예전처럼 잘 안하고 지도 교수도 이제 바꿔달라고 요청해요. 그러니까 국린 입장에서는 갑자기 얘가 왜 이러지? 당황을 했겠죠. 그런 상황에서 같은 6월 샤오창이 졸업 파티 문제로 국린에게 연락을 간만에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는 또 신나가지고 관계가 회복된 줄 알고 또 막 들이대기 시작합니다. 2023년 7월부터 8월까지 샤오창 외부로 졸업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 국리는 와 보고 싶어 죽겠어. 그가 있는 도시로 3번이나 갑자기 찾아와요. 그런데 이때 샤오창 거리를 두려워했다는 말과는 달리 이때 국린과 되게 친밀한 사진들을 막 찍습니다. 2024년 1월 5일은 두 사람이 처음 관계를 맺은 지 1년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국린은 이 1주년 기념일을 챙기자고 제안해요. 하지만 이때 샤오창은 기말고사 준비로 바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린의 행동 너무 혐오감으로 느껴졌어요. 이 교수는 날 그냥 몸종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 딱 이때부터 다시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한 달 동안 샤오창, 국린의 모든 메시지에 거의 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린 똥줄이 또 타기 시작한 거예요. 2024년 2월 1일 국린은 어렵게 3시간을 내서 샤오창이 거주하는 집까지 찾아갑니다. 이때 두 사람은 잠시 이야기를 나눴고 그날 밤 국린은 다시 베이징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간 후에 우리 그 남녀가 이별했을 때 미련이 남는 사람이 이것저것 자신이 하지 못했던 말들 막 카톡으로 막 길게 쓰기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때 뭔가 느낀 건지 국린 샤오창한테 엄청 길게 메시지를 써서 보내요. 무려 5장 분량. 주로 막 걱정하는 마음, 막 사랑하는 마음, 마지막에는 나 너랑 진짜 쭉 같이 함께하고 싶다고. 나 너를 너무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런 진지한 대화도 긴 글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샤오창은 여전히 냉담했어요. 약 보름 동안 이런 메시지는 계속 보냅니다. 그러니까 샤오창이 메시지에 답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혼자 막 상상하면서 혼자 화냈다가 미안해했다가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막 저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도대체 왜 그래? 내가 다 잘못했어. 아니 너 왜 그러는 거냐고. 아 나도 못하겠다. 안 할래. 아 정말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혼자서 아주 그냥 혼자 추측하고 난리가 난 거죠. 심지어 샤오창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메시지까지 보냅니다. 나 너 아니면 안 돼. 제발 연락 좀 해줘. 하지만 묵묵부답. 결국 국린은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다시 그의 집으로 가요. 혹시나 집 앞으로 갔는데도 만나주지 않을까봐 직접 샤오창의 어머니에게까지 연락을 합니다. 대학 교수라고 하면서 상의할 게 있는데 샤오창이 연락이 안 된다고. 그래서 찾아왔다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 거라고는 부모님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당장 교수님이 아들을 보러 왔다고 하니 어머니가 아들한테 나가서 뵙고 오라고. 너 교수님이 왔는데 뭐 하는 거야? 그렇게 샤오창이 등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찾아온 그를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 만나서는 또 별탈 없이 이야기하고 갑니다. PPT 마지막에는 불륜, 커밍아웃 이외에 공금 횡령 내역을 첨부했습니다. 이 부분의 내용은 사실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요약하면 국린이 프로젝트 경비를 노동보수라는 명목으로 학생들한테 지급을 한 뒤에 그 돈을 다시 회수, 연구실에 공금으로 먹고 마시는데 다 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정도는 대학 지도교수들 거의 대부분이 하는 관행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크게 문제 될 건 없었나 봐요. 뭐 문제 삼으려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거의 다 하는 거라서 뭐 여튼 지금까지 들어보셨을 때 모두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결론은 지도 짝짝꿍한 거 아니야. 같이 해놓고 배신치는 느낌? 이 교수는 잃을 게 많으니까. 그리고 이 PPT 전체적으로요. 자기가 좀 애정어리게 보낸 건 많이 잘려 있었고요. 국린이 보낸 애정어린 메시지 위주로 묶어져 있었어요. 이런 PPT를 올렸다고 해서 샤오창 처벌을 받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를 엄청 비난했어요. 같이 짝짝꿍할 때는 언제고 똑같은 놈들인데 국린이 불쌍해 보일 지경. 여러가지 이용해 먹을 거 다 이용해 먹고 단물 빠졌다 싶으니 이거 뭐 버리는 거 아니야. 등등등. 일부 사람들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런 걸 퍼뜨린 걸까? 그냥 불편하다 그만하자. 자기들 둘이서 끝내도 되는 건데 왜? 혹시 이걸 빌미로 이놈이 교수한테 돈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국린이 그건 싫다고 한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고발한 거 아니냐. 결론은 점. 돈 아니야? 또 다른 사람들은요 국린 논문에 이름 올려주는 거?
굳이 그거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 샤오창 성적이 우수했대요. 실제 내용에서도 뭐 성적이 좋아서 굳이 안 해줘도 된다 뭐 이런 내용도 나와요. 학생이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는 사람이 권력과 지위를 가진 인물을 상대할 때 일부러 같은 라인의 사람인 척 하면서 같이 짝짝꿍 해주면서 증거를 모으는 거, 이거는 매우 정상적인 거 아니냐. 애초부터 스승이 도리를 지켰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도 맞죠. 어쨌든 국린의 행동은 질책받아 마땅합니다. 교사 자격 없고 아내와 아이한테 이 무슨 쪽입니까? 자기 제자랑 뭐 하는 거야? 이 PPT가 공개되고 국린이 따로 뭐 막 기자회견을 하거나 뭐 자기의 입장을 막 얘기한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둘이 그러고 막 놀아난 거는 사실인데, 이 도덕적이지 못한 관계와 행동으로 진짜 잃을 게 많았던 국린만 모든 걸 잃게 된 거죠. 직업에, 지위에, 명예에, 가족의 모든 걸. 그렇게 이 황당한 사제 소동은 끝났습니다. 이 소동 속에서 승자는 없었고 어느 한쪽을 선악으로 평가할 수도 없었어요. 국린도 어찌됐든 상처를 입었겠지만 그의 아내와 아이도 상처를 입었겠죠. 놀랍게도 우리나라도 이런 역겨운 사건이 있었죠. 30대 중학교 여교사가 15살? 중학생한테 서방님 장난합니까 진짜? 이건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매일 저녁 10시 25분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띠링띠링 알려주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봬용!